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8월 18일 오후 1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이에요. 어제 영상을 좀 올려드릴까 하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마무리를 하고 오늘 정리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알람 설정과 함께 불사조 정말 수고 많았다 라는 따뜻한 댓글 지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 14일부터 법 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특히 순수하게 무료 영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시청해 주시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법 개정으로 인해서 종목 질의응답 불가합니다. 저는 원래 라이브를 진행할 때든지 아니면은 댓글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달아주실 때도 거기에 이걸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답변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 유튜브 정책이 바뀌면서 뭐 강의를 할 때 이 종목 물어보면 그 종목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라이브가 많았잖아요. 그런 라이브는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원래 그렇게 하지 않고 다음 주 제가 뭐 라이브를 진행을 할 텐데 음악 방송을 듣고 인사는 괜찮아요. 그래서 인사 정도는 나누고 다음 주에 라이브 진행할게요. 라이브는 보통 제가 2시간을 진행하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도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라이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예요. 오늘 강의 너무 중요하거든요. 2번, 3번 시청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오래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지금 이럴 때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우리가 10개 중에 9.5개가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황당한 건 뭐냐 하면 정말 좋은 기업인데 끝도 없이 한 달 만에 50% 떨어지고 60% 떨어진 종목들, 거래량도 없는 종목들이 진짜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주식 투자할 때 제가 지난주에 반도체 반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반도체 할 걸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 제 방송은 단타 방송이 아니에요. 제 유튜브는 오늘 말하고 뭐 예를 들어서 급등한 종목 얘기하고 내일 올라가면 가고 뭐 손절 이런 방송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루하루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또 때로는 좋은 기업들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차피 그 종목을 매도 안 하는데 또 지난주에 반도체 반등한다고 말씀드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쵸? 그러면은 반도체 할 걸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 종목이 반등이 들어가서 계좌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건데 옆에 종목 뭐 올라간다, 옆에 종목 뭐 올라간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올라갈 때 오늘은 내 거 안 올라가고 내일 모레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지수 1% 오른다고 내 거 급등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바닥에서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고 있느냐, 자율 반등이 들어가는 과정이냐, 자율 반등이 아주 많이 안 나왔다면 언제 나올 것이냐, 이 종목이 먼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먼저 반등한 종목 안에서도 기회를 찾아보고, 내가 현금이 있다면, 내가 현금이 없죠. 지금은 새로 시작한 분 아니면 올단타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 내 종목 손절 치고 다른 거 사시는 분들만 현금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제 안 좋은 게 오늘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작년 삼성전자 한번 보세요. 작년 뭐 삼성전자, 조선주 한번 보세요. 그때는 바닥에서 뭐 반도체 물량 공급 때문에 못 간다 그랬었어요. 반도체도. 그러니까 항상 이 타이밍, 지금 지수가 폭락하고 난 이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우리가 상태를 분석해 보고 내 종목이 강하게 급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찾는다면 옆에 종목이 움직인다고 내가 그 종목 살 걸 고민할 필요가 없죠. 원래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 내가 팔고 싶으면 파는 게 주식이에요. 그쵸?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현금이 있어서 단타 치고 싶어서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를 내가 손절을 하고 반도체를 갈 걸, 반도체를 신규로 갈 걸, 이건 현금이 있다는 얘기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손절을 칠 수 있을 때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손절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내가 하는 건데 뭐가 올랐습니다. 이걸로 갈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이 종목이 바닥인데 급등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악재가 반영이 됐는지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2차전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요새 화재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거든요. 큰일 났다 2차전지가 그래서 대세가 아닌가요? 맞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요. 그리고 현재 올해 실적이 작년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빠져서 저평가인 상황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탑10도 중요하고 또 20년 만에 최대 기회고 또 최저점 바닥인 종목들이 대다수인 건 맞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 건지 그동안 어떤 흐름을 증시에서 대다수 종목들이 보여줬는지 그걸 간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어제의 잡주가 오늘의 황제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식은 일주일 만에 2배가 오르니까. 요새는 또 코로나 관련주가 또 일주일 만에 2배 오르고 이러잖아요. 안 된다고 했는데 버려라 막 이런 종목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새 정말 트렌드가 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제가 급등한 종목을 이제 종목들 한 1000개 이상을 봤는데 급등한 종목 한 50개 보니까 죄다 적자예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강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한 종목들 위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 많이 올랐는데 지금 떨어져서 많이 오른 종목이 지금 첫 번째 떨어지는 과정에서 반등이 들어가는 거냐, 그게 저는 반도체라고 보거든요. 반등 나온다고 했으니까 엔비디아가 반등 나오면 나머지도 반등 들어가고 위치가 똑같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밑에 있는 종목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요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증시에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다른 건 오늘 강의 다 안 보셔도 되는데 이거를 보셔야 우리가 견딜 수가 있어요. 자, 증시에서 가장 호재는 뭐예요? 멀쩡한 종목이 많이 떨어진 게 가장 큰 호재예요. 그리고 앞으로 오를 이슈가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요새 게임주 중에 뭐 크래프톤 올라가잖아요. 게임주는 많이 떨어졌지만 뭔 이슈가 있을까요? 신작, 요런 게 하나의 이슈고, 코로나는 코로나 지금 이슈, 실적하고 상관없이 뭐 코로나 오면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쵸? 이슈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게 실적이 턴을 하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작년에 조선주 실적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작년에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받자 조선주 바닥에다 얘기했고, 증권주 마찬가지예요. 증권주도 최악은 레고랜드 사태였었어요. 저축은행 파산한다 그럴 때가 저점이었어요. 맞죠? 완전히 큰일 날 것처럼. 부동산도 작년에 미분양 났을 때가 최저점이었어요. 둔촌주공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맞잖아요. 미분양 맞았잖아요. 2배 올랐잖아요. 부동산도. 근데 지금은 막 재개발 한다 그러고 막 더 오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죠. 그러면 당분간은 더 부동산 오르더라도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하고 분양될 때 타이밍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은 물량 공급을 왕창 하겠다. 그린벨트 다 해제하고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강남부터 목동 다 해제시켜주는 거예요. 집값 잡기 위해서 그런 거죠. 주식으로 따지면 주식 오버행 이슈 상장될 때가 악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반도체의 위치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시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원래 안 했던 분들은 지금 들어가서 어려운 길 안 가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2년 전에 게임주, 2년 전에 네이버, 카카오, 리오프닝, 코로나, 그때 올랐던 자동차 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 현대차는 올랐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말 저평가인데도 주가가 안 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 때 왕창 올랐던 공통점이 있어요. 예전에 5G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특징 보면은 어떤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부채가 너무 많다. 대주주가 지분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우리가 심지어 매출이 안 나오고 망하지 않으면 급등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흑자가 1억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걸로 오랫동안 적자 보다가 그게 가장 큰 호재잖아요. 게임으로 따지면 신작, 코로나 따지면 코로나가 지금 왕창 유행, 대선으로 따지면 대선 출마가 있겠죠. 바이오 종목들 어때요? 파미셀이 실적이 나오나요? HLB 현재 실적 안 나오죠. 그쵸? 적자 엄청 많죠. 바이오 종목들 재무제표 보면은 단 한 종목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없잖아요. 근데 막 상치고 그러잖아요. 게임주는 뭐죠? 신작이 나올 때. 이유가 있어서 오른다는 그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이 적자여도 앞으로가 중요한데 지금이 적자여도 흑자가 나올 것 같아서 왕창 오르게 되면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로봇주 아니에요. 로봇주가 지금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로봇주도 AI. 그래서 제가 로봇주도 작년 1년 전에부터 엄청 막 떨어져 있고, 그쵸? 그리고 2차전지주도 지금 포스코홀딩스니까 이 정도 떨어졌지, 나머지 2차전지는 어떤 상황이에요? 10분의 1, 20분의 1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관련주 지금 올라가는 거 1억 넣었으면 200만원, 뭐 20분의 1 토막 나고 오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슈가 있으니까 오르는 거죠. 지금 2차전지 새로 하는 중앙첨단 소재 바닥에서 30배 오르고 엔케미 왜 급등하나요 지금? 엔케미 적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수천억씩 수백억씩 나오는데 테크윙은 왜 올라가나요?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단 공통점인 거는 지금 오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르고 있다 할지라도 AI 반도체도 적자에서 흑자 될 것까지 다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도 고평가인데,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최고 우량주인데 엔비디아가 30% 떨어지면 우리 거는 80% 날아갑니다. 엔비디아 관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을 해도 매출이 안 나오는 AI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작년에 2차전지 무슨 뭐 광산 개발했다 그러는 거, 새로 광산 개발한다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년에 2차전지 광산 개발을 했던 기업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현재.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 그 몇 배 오르고 내려온 종목, 지금 바이오 종목도, 아니 그 AI 반도체도 막 10배 오르고 내려온 종목 반등했다고 해서 반등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금이 단타가 글로 몰리니까. 왜? 월요일날 팔든지 낙폭과대. 단기간에 제일 많이 떨어진 건 또 반도체였었어요. 그쵸? 지지난주까지 완전 반도체가 폭락하다가 지지난주에 한 번 더 왕창 폭락해서 완전히 3분의 1까지 떨어진 게 반도체여서 지난주에 반도체도 반등이 나온 거예요.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지지난주까지는 또 다른 종목들은 바닥에서 조금씩 떨어졌지 폭락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락한 반도체가 반등 들어간다고 해서 내 거 옮길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를 사서 내가 수익 보면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으면.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을 흔들릴 이유는 그것 때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가 중요하다. 앞으로가 중요한데 안 오른 게, 앞으로가 중요한데 이슈가 있고 올라갈 건데 안 오른 게 올라간다든지, 그쵸? 몇 배 오르고 내려온 종목은 이번 반등 때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다라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이 있죠. 지금 제가 거의 10개 중에 9개 이상이 보니까 다 실적 좋고 다 떨어져 있어요. 마음 편해요. 왜? 너무 자동차 부품주 막 쓰레기 가격 거래하고 막 무슨 리오프닝 주식들도 실적 너무 잘 나오는데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있고 대다수 종목들 다 그렇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말이 안 돼 있는데 거래량 없이 떨어지다 한 번 떨어졌기 때문에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슈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것 중에 이슈가 불면 막 상치고 급등으로 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어도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올라가는 거예요. 매출 영업이익 줄었어도 똑같습니다. 그게 증권주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10개 중에 70개는 다 여기에 해당돼요. 그냥 저평가인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되나? 2차전지 여기에 들어가요. 왜 여기에 들어가느냐? 2차전지가 다시 매출이 왕창 늘어나서 작년의 영광을 찾으려는 매출이 나오려면 그거는 올 연말은 아니잖아요. 그쵸? 빠르면 내년 말 정도 기대하고 아니면 내후년을 기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2차전지는 원래 고점에서 개인들이 다 샀고 외국인들은 그때 다 팔았고, 지금 2차전지는 외국인 기관이 사고 앉아 있어요.
우리는 지금 불났다 그러고 자꾸 2차전지 희망 고문하지 말라 그러고, 그쵸? 2차전지 오래 기다리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지금 팔라는 얘기인가요? 내가 그러면은 어제 샀나요? 오늘 손절하고 가게? 손실이 많은데 50% 60%인 분들 많은데요. 그쵸? 그럼 내가 물탈 돈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이지만 2차전지주 뿐만 아니라 작년에 2차전지 따로 놀았다면 지금 2차전지는 저평가 종목들, 어떻게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 매출 영업이익은 꺾였죠, 당연히. 그래 주가 떨어졌죠. 리튬 가격도 지금 반영이 됐죠. 근데 올 연말이라든지 내년에 모멘텀이 있잖아요. 현재 공매도 금지 기간이고, 그쵸? 금투세도 폐지할 거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할 거고, 증권 거래세도 조정할 거고,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너무 저평가인 건 맞으니까 말이 안 되게 거래량이 없이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왕창 한꺼번에 다 집어 던지는 게 아니고 그 외국인들은 사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장 아닙니다. 내년입니다. 내후년입니다. 그건 우리가 작년 7월 8월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얼마나 좋은 뉴스가 많았나요? 그쵸? 그쵸? 지금은 불안하죠. 우리 휴대폰도 불날 수 있는 거예요. 휴대폰 펑 터지잖아요. 근데 다만 이번에 이슈는 이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화재가 나고 하면 위험성 있으니 아무래도 법 개정이 좀 되겠죠. 그런 부분 나와서 하종 같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에서 털리는 거예요. 작년에 부동산처럼 막 악재 나오고, 레고랜드 PF 사태 막 악재 나오고, 뭐 건설주 망한다 막 악재 나오고, 이럴 때가 바닥을 원래 찍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집어 던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워낙 저평가라서. 근데 반도체 살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럼 지금 2차전지 갖고 계신, 우량주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뭐 저평가 자동차 부품주 갖고 계시면 손절 치란 얘기인가요? 지난주 반도체 반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글로 내가 이동을 했나요? 근데 2차전지 안 간다고 해서 2차전지 손절하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갖고 있고 싶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평가잖아요. 외국인은 사잖아요. 흩어졌잖아요. 이제 1, 20%도 안 남았습니다.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바닥에서 주도주가 바뀌고 거래량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왜? 지금 예를 들어서 지수가 또 조정 나와요. 엔비디아 확 떨어지고 이러면 뭐가 떨어질까요? 반도체가 조정 나오는 거예요. 걸로 단타가 막 몰려 있어가지고 거기는 샀다 팔았다는 분들이 그쪽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도주가 바뀔 때 쭉 만약에 거래량 없이 밀리게 될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2차전지가 그 사이에 쭉 올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에도 걸리는 거고, 화장품주에도 걸리는 거고, 우리가 리오프닝주 예전에 무슨 뭐 코로나 때도 그런 실적과 관계없이 뭐 한다 그래서 급등한 것들에 걸리는 거예요. 떨어지다 오르다 떨어지다 오르다 이런 파동이 있기 때문에. 안 사면 그냥 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닥에서 주도주 바뀌고 거래량 없는 게 정상이에요. 누가 정리하겠어요? 5% 올랐다고 정리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게 정상이죠. 그러다가 요만한 호재가 나오면 급등 20, 30%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힘들었던 부분들을 보상을 받는 과정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손실이 줄어들고 수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고 가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불사조님 2차전지 아닙니다. 아니면은 매도를 하고 다른 걸 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거를 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거래량 없이 빠졌고 외국인 기관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가 반영이 됐고,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에이스 2차전지 있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LG화학, 삼성, SDI 이런 에이스 기업들은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전고점을 넘어가서 당장 급등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단기간에 슈팅이 나올 수 있고 바닥에서 횡보하다 한 번에 20% 30% 올라가서 이번에 힘들어한 부분들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꼭 내 종목이 내일 그렇게 되고 모레 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해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엄지와 함께 따뜻한 댓글, 파이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강의 지금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내가 팔고 싶을 때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많은 분들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20만 명이 달성이 됐어요. 근데 저는 제 소원이 뭐라 그랬죠? 우리 제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대박 나는 게 제 소원이고, 그래도 불사조 영상 보고 결국은 종목들 기다렸더니 다 됐어, 이 얘기 들으면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오늘 좋은 거 얘기하고 내일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리딩 방송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강조를 드리겠고, 저도 이제 요새 시장이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힘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이겨내야 되거든요. 여기 보여드리는 거 지금 전체에서 급등한 거죠. 여기서 실적 나오는 기업 없어요. 보니까 한번 보세요. 다 찾아가지고. 하나같이 다 적자에다 수백억씩 적자인 기업들이 수룩백팩입니다. 여기 바이오 기업들부터 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여기 코로나 관련주가 대다수고 PCL 이런 애들도 보면은 이게 실적이 나오나요? 매출도 안 나오는데. 근데 얼마부터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 이후에 23,000원에서 지금 얼마, 이거 900원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다 대다수입니다. 올라가는 종목들 다 그래요. 보니까 하나같이. 엔캠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엔캠이 올라갈까요? 이렇게 수천억씩 적자가 나는데 앞으로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예전에 게임줄도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 엔터주, JYP 엔터, SM, 하이브 뭐부터 해서 뭐 지금 크래프톤은 신작이 나와서 잘 되고 있으니까 얘가 올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작 나와서 잘 된다든지 앞으로 뭔가 이슈가 있는 것들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HLB가 왜 올라가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HLB는 리보세란이 NDA 승인이 있어서 이 폭락했을 때도 6개월 전부터, 딱 6개월 전이다. 내년 상반기라 해도 여기서 될 것 같으면 올라가는 거다. 근데 현재 매출을 보시라는 거, 이게 나오나? 안 나오잖아요. 12조의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영업이 현재는.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것들 하나같이. 아니 뭐 다 똑같아요. 뭐 이거 환기 종목에다가 우정바이오도 그렇고 여기 매출 100억. 뭐 다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보면은 쭉 내려보면은 근데 여기서 있죠. 제가 요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뭐 오상자이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먼저 회복하는 게 있고, 또 이렇게 회복을 먼저 못하는 게 있어요. 코로나든 뭐든 무슨 이슈가 걸려야 되는데 이슈가 걸려야 돼요. 아무리 저평가여도. 근데 보면은 여기 있는 종목들 대다수 10개 중에 8, 9개가 다 그래요. 단 CJ는 예외예요. CJ는. 이거는 턴어라운드가 들어가는 종목이거든요. 턴어라운드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 있어요. 요것도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또 잘 나와서 오른 거거든요, 이게. 근데 진짜 많이 오른 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런 것들이 왜 당연히 들어가죠. STI도 마찬가지가 예시 드는 종목 다 똑같잖아요. 이미 떨어졌는데 한 번 더 지지난주 월요일 폭락으로 인해서 대폭락을 먹으니까 여기서 많이 떨어진 건 42,000원에서 2만원 반토막은 여기서 빠르게 났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왼쪽에서 보면 엄청 올라 있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왼쪽에서 보면 엄청 올라 있죠. STI도 왼쪽에서 보면 엄청 올라 있잖아요. 요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요 애들뿐만 아니라 반도체에서도 요런 애들은 왼쪽에서 많이 올라서 추세 깨고 폭락 먹고 반등 들어가는 요 패턴이에요. 많이 떨어져서 이쪽으로 수급이 몰려서 반등 들어가는 거고, 밑에서 시작하는 종목들은 또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밑에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은 분들 오늘 강의 너무 중요하니까 2차 전지도 2차 전지인데 오늘 강의 좀 화면 좀만 줄일게요. 자, 뭐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메일홀딩스다. 미쳤죠. 너무 실적 좋죠. 최근에 이래요. 월봉 보세요. 오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저평가의 종목들 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오르지를 않았어요. 보면 이 좋은 기업, 이건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팔았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차트만 만들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은 실적이 좋은데 가격이 떨어진 거는
뭔가 이슈가 없어도 자율반등이 들어가는 게 핵심인 거예요. 2차전지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무슨 뭐 금호건설이다. 여기서 떨어지고 자율반등 들어갔잖아요. 자율반등만 들어가면 되고 다 신저가예요. 말도 안 됩니다. 남선알미늄 보면은 엄청 떨어져. 최근에 유행하는 흐름이에요. 네오위즈 홀딩스, 뭐 네오이뮤텍, 나스미디어 차트 보세요. 최근에 올라간 게 있나? 근데 자율반등으로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먼저 올라오죠. 요런 애들은 원래 바닥인데 한 번 더 떨어진 거잖아요. 나스미디어 같은 애들도 이미 떨어졌는데 이미 왼쪽에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한 번 더 떨어진 게 지천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다우데이터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대교 다 마찬가지죠. 안 떨어진 거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8, 90%인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서 코로나가 붙은 것들이 조금 반등이 지금 들어가는 거 말고 실적 다 좋은데 막 동국, SNC 이런 애들도 이거 요번에 마지막 폭락 먹고 먼저 반등 들어갔죠. 요거는 그쵸? 덴티움 이런 애들 이거 보세요. 덴티스 뭐 더구전자 뭐 보세요. 뭐 하나같이 이렇게 안 돼 있는 패턴이 있나? 동아지질 동성케미칼 뭐 아니 제가 봤을 때 이런 애들 말고도 제가 지금 예실내 롯데관광개발 뭐 아니 이미 떨어졌잖아요. 롯데쇼핑, GS 리테일, 롯데에너지 이런 애들도 다 이렇죠. 지금 보면은 로보스타, 로봇주 예전에 올랐을 때 어떻게 됐어요? 레인보우 예전에 올랐잖아요. 이런 애들 보면 뭐 이 레인보우도 1년째 떨어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것도 떨어졌잖아요. 한 반토막 안 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고 이런 솔직히 명신산업 실적 좋은데 이런 애들이 자율반등으로 올라가니까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모두 투어 그쵸?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기업 SK네트워크스 보세요. 이게 어떤 식으로 떨어졌나? 반절됐죠. 반절. 이거 순식간에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요새 주식들이 아무거나 보면 이렇습니다. 진짜로 반도체는 최근에 폭락 먹었고 코로나 관련주 요새 올라가는 거 그럼 이거 올라갑니다. 저거 올라갑니다. 그럼 글로 이동을 할 건가요? 내 것도 자율반등해서 올라갈 건데 거래량이 없는 게 당연하죠. 비트컴퓨터 뷰웍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아닌 게 없어요. 하나 다 이런 패턴. 부광약품. 근데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회복을 좀 하는 게 있어요. 전 JW 중해제약이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도 그럴 수 있고 파미셀이 왜 상쳤나요? 폭락 먹고 이것도 반등 들어갔죠. 이미 급락 먹었잖아요. 이미 급락 먹고 얘는 왜 지금 올라가나요? 요즘 이슈 나와갖고 그러니까 마지막 많이 떨어진 애들은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신원종합개발도 왜 급등 들어가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엄청 떨어졌죠. 근데 이게 우리 그린벨트 해제 관련주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상 때려버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조그만 호재 나와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 종목은 이 밑에 있고 내 종목이 이슈가 먼저 나오면 급등 들어가고 다른 종목이 이슈 나오면 그게 급등 나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거래가 없고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삼이각기 보면 뭐 삼천리 삼양통상 삼성제약 그러니까 제약주, 바이오주, 코로나 관련 없는 것들은 확 떨어지고 조금씩 자율반등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쵸? 삼성 SDI 이미 이런 식으로 된 게 이런 게 대다수예요. 성우 하이텍, 화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희건설 그러니까 지금 건설주가 밑에서 좀 올라온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아제강 지주 다 지금 이런 패턴이 아닌 게 없어요. 셀바스 AI는 어떻게 됐나요? 예전에 오른 다음에 지금 2년째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은 AI 반도체가 예전으로 따지면은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떨어질 때 한 번씩 반등 들어가죠. 그쵸? 네이버 카카오도 예전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 고점 걸릴 때 기억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서 주도주 해야 돼. 떨어졌을 때 주도주 해야 돼. 반등이 들어가면서 계속 걸리는 거 아니에요. 카카오도 그렇고. 반등이 들어가면서 걸리는 거예요. 반등이 들어가면서 많이 올라있는 애들이 오른쪽 날개에서 추세가 무너져 버리면은 그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막판에 한 번 더 떨어진 거잖아요. 스튜디오 드래곤 보세요. 이게 어떻게 돼 있나. 슈피겐 코리아 다 좋은 기업이에요. 아닌 거 없습니다. 시공테크 그러니까 우리가 송원산업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보면은
지금 이런 패턴이 정상입니다. 요거보다 차트 좋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먼저 올라오고 하는 게 있고 앞으로 올라갈 게 있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진짜로. 심텍 이런 애는 이미 이렇게 됐어요. 심텍 보세요. 어떻게 됐나.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애들은 폭락을 먹되면 당연히 반등 들어가죠.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렇게 왼쪽에서 많이 오른 종목에서 반등 들어가는 거는 앞으로 확률이 떨어져요. 다 떨어지진 않아도 반등 들어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슈가 나와서 왕창 올랐다 떨어져서 요번에 반등 들어가는 거는 이미 떨어지고 있다가 한 번 더 폭락 먹어서 반도체가 더 많이 떨어져서 단타가 거기서 붙은 거예요. 아시겠죠? CTC 바이오 너무 많아서 CS 윈드 요번에 실적 나와서 요번에 뭐 호재 나와서 요번에 올랐죠. 이거 CI 테크 보세요. 어떻게 된지 하나도 안 이런 게 없습니다. R 서포트 보세요. 예전에 언택트 수혜주로 올랐던 애들 다 지금 이게 뭐 반절 안 된 거 없어. 반에 반절에 제약 작년에 많이 올랐던 무슨 뭐 어떻게 됐어요. 그 우리 뭐 지오리 에너지 2차 전주 작년에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올라갈 때 그때 많이 올랐던 게 지오리 10배 오른 게 EV 첨단 소재, 지오리 에너지 이런 거잖아요. 다 떨어집니다. 반에 반토막 나는 거예요. 엑셈 다 실적이 좋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엠로, LOT 베큐um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NC 소프트 요것도 신작 모멘텀이 있으면 요런 애들이 있죠. 요런 애들이 이미 많이 떨어졌는데 폭락을 안 하잖아요. 그쵸? 폭락을 안 하죠. 자율적으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요번에 화요일날 떨어진 거 여기서 공식이 하나 들어갑니다. 오늘 강의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다 읊으려면 2시간 3시간도 걸려도 못해요. 대형주도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첫 번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월요일 폭락한 가격을 회복한 종목 있어요. 거래량 없이. 요거 일단 우선이에요. 요거는 이슈가 바로 나올 게 있는 종목이 보통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거래량 없이 회복하는 게. 지난주 월요일날 떨어진 거, 한 번 더 폭락한 거 8월 5일이에요. 요런 거를 떨어졌는데 바닥에서 한 번 더 떨어진 종목에서 회복이 들어간 종목이 빠른 종목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 근데 횡보 들어가고 있는 종목도 있죠. 요거는 횡보 들어가다가 이슈 나오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이미 바닥에서 또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주는 V자로 올라가죠. 그거는 또 이미 20분의 1토막이 나서 코로나 뭐 또 해서 뭐 매출 앞으로 좀 얼마나 더 나오겠어요. 코로나는 이제는 이슈 나올 때 했다가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패턴이 있어요. 회복한 종목. 근데 거래량은 왜 안 터질까요? 그거는 코로나처럼 뭐가 와야 돼요. 그게 실적 턴어라운드라든지 뭔가 이슈를 신작 게임이라든지 뭔가 이슈가 있어야 돼. 하지만 억지로 실적 좋은데 억지로 떨어진 거 그게 자동차 부품주잖아요. 그쵸? 요런 애들은 지금 스물 회복합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성우하이텍 자동으로 올라왔죠. 여기. 그쵸? 뭐 현대공업 자동으로 올라왔죠. 폭락한 거.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MS오토텍 자동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DY 자동으로 회복하고 있죠. 현대모비스 자동으로 회복하죠. 이미 지난주 월요일날 떨어진 거 먼저 회복을 시도하는 자동차 부품주가 시작했고 현대차도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지난주 떨어진 건 자동으로 회복해야 되겠구나. 단 회복을 했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엔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제가 정말 안티는 아니에요. 저는 LG전자하고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LG전자하고 요거는 이미 여기서 왕창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여기서 한 번 더 폭락한 걸 회복한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현대모비스 같은 애들은 그게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미 지수 안 좋으니까 떨어졌는데 한 번 더 떨어져서 20일선을 타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은 횡보 들어가다 다시 갈 수 있어요. 왜? 옆에서 많이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왼쪽에서 왕창 오른 애들, 추가 폭락한 애들이 단타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다수 보니까 현대, 위아 같은 애들 자동으로 회복하잖아요.
자동 회복 종목이에요. 자동 회복 종목. 거래량 나왔나요? 안 나왔죠. 떨어질 때도 거래량이 없어요. 왜? 여기서 어떻게 팔아요? 이 좋은 기업을 바닥에서 자동으로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가 중요한 거지. 근데 내 거는 자동으로 아직 안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동으로 안 올랐어도 항상 반도체가 반등이 먼저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2차 전지가 우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오늘 강의 핵심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뭐냐면 자동으로 먼저 회복하면 그럼 자동 먼저 회복한 게 확률이 일단 좀 더 높죠.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 포스코홀딩스다. 자 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철강 판매량이 줄었죠. 철강주도 현대제철이 한 번 더 또 떨어졌죠. 자동으로 20에서 회복하는 패턴이죠. 이미 떨어졌는데 근데 중국 경기 회복에 21선을 만나러 가죠. 요런 애들이 21선만 근처 내려오고 횡보하다가 나중에 오릅니다. 요런 애들이.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자동으로 21선 타는 게 있고 지난주 월요일날 떨어진 건 이미 회복한 게 더 좋은데 이런 패턴으로 횡보 들어가다가 급등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에코프로가 먼저 회복을 다음날만큼 에코프로가 제일 최고였었어요. 바로 회복했으니까. 그리고 21선 타놨잖아요. 근데 추세가 전체적으로 완전 밑바닥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 안에서 V자로 이런 식으로 상을 때리는 애들이 코로나 관련주로 지금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아까 제가 예시 들어간 거에 뭐에 들어가죠? 말도 안 돼. 거래량도 없이 말도 안 돼.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번 떨어지는 거는 그 전까지 반도체가 단기간에 폭락할 동안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포스코홀딩스가. 반도체,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은 이미 이수페타시스, STI 이런 애들은 여기서 이미 떨어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폭락을 또 먹은 거고 포스코, 에코프로는 이미 횡보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창 떨어진 단타가 반도체에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포스코홀딩스가 여기서 어떤 게 들어가죠? 말도 안 되네 떨어졌네. 철강주도 이제 올라갈 건데 2분기 영업이익도 심지어 괜찮았는데 자회사 포스코 인터넷 실적도 개선이 됐는데 그쵸? 그리고 원료비도 하락하고 있는 거 맞죠? 이익 개선이 앞으로 가능할 것 같죠? 4분기는 좀 나아질 것 같죠? 전기차 지금 악재 막 나오고 있죠? 화재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었다 얘기 나오고 있죠? 근데 내년에 아르헨티나 내일 아르헨티나 우리가 1, 2단계가 내년 4월하고 6월하고 있어요. 니켈하고 하이니켈 쪽이죠. 그러니까 하이니켈 NCM 쪽이죠. 니켈 코만드 망간 이쪽 공장 가동률이 지금 6월달에 92%까지 달성이 됐어요. 그러면 하반기부터 개선이 되는데 자사주 소각 효과도 안 나왔죠. 아직까지. 그쵸? 안 나왔죠. 그 포스코 퓨챔 갖고 있죠. 그런데 화재가 막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들 보시라는 거예요. 외인 매수 몰린 2차전지 반등 조짐이라고 기사가 이렇게 떡하니 나오잖아요. 자, 외국인들이 과연 지금 배신을 누가 때리고 있냐? 개인이 때리고 있다 그랬죠. 외국인들이 2차전지 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어서 얘가 올랐나요? 이미 떨어진 거야. 거래량 없이 떨어진 거에서 화재 났다고 해서 하종을 먹었나요? 하종을 먹으려면 이런 식으로 아모레 퍼시픽처럼 이미 왕창 올라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왼쪽 날개에서 왕창 올라있는데 실적이 나올 것 같아서 급등하려고 그랬는데 안 나오면 이렇게 급락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급락 먹는 거예요. 급락 먹을 때는 많이 올라있는 거에서 전기차 시대 온다고 했는데 연이은 악재 나온다고 해서 지금 화재 난 거 또 있죠.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 손절할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외국인이 파는 거 아니잖아요. 작년에 호재 엄청 많았잖아요. ETF 막 나오고 2차전지 말고는 답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혼자만 올랐던 상황이었잖아요. 화재의 수요도나 뉴스 나오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왜 사나요? 우리나 파는 거지. 예전에 외국인이 팔 때 우리 자신 있어요. 그땐 주가 고점이었고 지금은 주가가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아래로 왕창 터졌나요? 누가 버렸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불안감에 의해서 작용이 됐는데도 2차전지가 폭락을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버티다가 급등하겠다는 거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률 떨어졌다. 상반기 LG 에너지솔루션 악재 나오고 이게 예전에 레고랜드 사태하고 똑같아요. 삼성 SDI 목표가 낮추고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2차전지 업체는 상반기 거치면서 수요 부진 영향과 벗어나지 못해서 왕창 떨어지고 전방 수요 부진에 양극재 업체 주가가 바닥론 주장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라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셀 제조사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반사이익. 그래서 또 급등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러면 반사이익이 아니어도 하종이나 급락은 안 먹는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외국인 수급하고자 외국인 2차전지 다시 산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많이 올라있냐 안 올라지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에코프로가 고점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냥 떨어지기만 했나요? 여기서 떨어졌다가 급등 왔다 갔다 변동성 엄청 크죠. 또 폭락 먹고 상도 때려요. 공매도 금지 기간에 상한가 치고 다음날에 또 10% 올라요. 그쵸? 에코프로 BM은 안 그랬나요? 폭락을 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 삼성 SDI 매출 나온다고 저는 여기서 비중 줄이자 그랬었거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보세요. 18만 7천 원에서 35만 원 거의 2배 올랐잖아요. 여기서 2배 반등 줬잖아요. 이러니까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항상 반도체도 똑같아요. 왼쪽 날개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도 왼쪽 날개에서 왕창 올라 있었잖아요. 예전에 네이버 카카오도 왼쪽 날개에서 예전에 엄청 올라 있었어요. 고점에서 꺾일 때 네이버가 요런 것들에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왼쪽 날개에서 올랐죠. 그리고 이때 고점에서 꺾일 때 떨어질 때 천천히 떨어져요. 이렇게 지금 반도체처럼 급락 나온 게 아닙니다. 천천히 떨어지고 다시 추세 만들고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 반등을 하면서 네이버가 떨어지지 그냥 떨어지나요? 아니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반도체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SK 하이닉스도 거래량이 꽝 터지면서 떨어져서 반등이 들어가는데 이미 떨어지고 있다가 다른 애들은 안 떨어질 동안 떨어지고 있다가 한번 꽝 때리니까 반등 들어가는. 그럼 여기서 하이닉스는 오를 때 이런 식으로 V자를 노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일단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20만 원 넘어서는 비중을 줄였다가 한 달은 최소한 지켜봐야 됩니다. 요 바닥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왼쪽에서 많이 오른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 거래량이 터진 게 어디서 터졌냐? 그게 핵심인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 엔비디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자 보세요. 미국 엔비디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반등 다 들어갔어요. 그럼 엔비디아가 여기서 급등을 해가지고 여기서 막 전고점을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만큼을 왔는데도 이만큼을 회복해서 반등 나온다고 해서 했는데도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만큼까지 안 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조정 나오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어떻게 될까요?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떨어지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1등 주식이기 때문에 자꾸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왔다 갔다 고점에서 호재 터트리면서 또 뭐 버핏도 뭐 비중 줄인다 이런 얘기 했는데도 떨어지고 반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날개에서 이렇게 많이 몇십 배씩 오른 종목을 변동성이 커질 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반도체가 붙어요. 반면에 속스 보세요. 속스는 이제는 또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SOXS예요. 바닥에서 오를 때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이거는 미국 반도체가 조정 나와야 급등하는 상품 아니에요. 1억 넣었으면 200 남았으니 내종 고점 기준으로 반도체가 하도 올라서 3배짜리 상품이다 보니까 그럼 이 가격은 어떤가요? 지금 22.4입니다. 그러면은 반도체가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속스가 반등 들어가겠죠. 저는 속스 오히려 22.4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반등 윗단으로 다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또 우리가 조정 나온 타임이었잖아요. 인버스 갖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이거 무슨 차트라 그랬어요. 이거 인버스 차트 이거 대우건설하고 비교해 드렸잖아요. 요날 인버스 급등 찍었을 때 대우건설 조정 나왔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버스도 지금 인버스도 여기서 해가지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요 밑에 가서 반등 나올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버스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한 거래량 다 내려왔습니다. 요 밑으로. 그러니까 요 밑에 내려온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에 대해서 다음 주에 반도체가 급등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버티면 다행입니다. 지수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버티면 다행이에요. 여기까지 올린 거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른 거는
반도체가 그래도 올라가면서 조금 거래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수가 꺾일 때 연동이 되는 건 반도체가 맞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종목은 자리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현재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많은 악재가 나와서 악재 퍼다나려고 해도 외국인 기관은 사고 있고, 또 지금 이미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버티다가 한 번 더 폭락 안 한 종목은 없는데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등을 빨리 못한 건 있어요. 빠르게 제일 먼저 회복을 했던 게 뭐죠? 에코프로예요. 바로 폭락하고 회복을 하는 시도를 먼저 해줬는데 여기서 화재가 터지면서 횡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화재가 터지면은 악재면은 여기서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밑으로 아모레퍼시픽처럼 급락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은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외국인들 많이 팔지도 않고 최근에 산 게 많고,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 최근에 계속 삽니다. 삼성 SDI 최근에 기관들 사고 있어요. 그쵸? LG화학 최근에 기관들 사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 거래량 대비했을 때 이게 너무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회복을 바로 했었잖아요. 근데 화재 때문에 또 지금 여기서 바로 가냐 못 가냐인데, 바닥에서 악재면은 또 폭락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이 또 폭락이 나왔나요? 실적 때문에 매도 리포트 나왔는데 또 폭락 안 나오잖아요. 바로 회복하면서 20일선 횡보 들어가지.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제가 말씀드린 포스코 퓨처엠, 뭐 포스코 DX, 포스코 홀딩스, 요 자리에서 또 화재 이슈로 인해서 이미 바닥인데 실적 다 반영됐고 앞으로 나올 호재 하나도 반영 안 됐는데 화재까지 나왔는데 횡보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떨어져서 2% 떨어진 거는, 화재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화재가 났기 때문에 또 매도 나오는 물량이 있지만 그거를 밑으로 꽝 때릴 정도의 외국인이나 세력들이 미는 게 아니에요. 팔더라도 하루 거래량을 왕창 좌지우지하는 기관 외국인 거래 대금이 아니면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호재로 봤던 예전에 포스코홀딩스 열흘 만에 급등했을 때, 에코프로 막 열흘 만에 몇 배 올랐을 때, 이때 외국인 기관은 팔았어요. 이때는. 근데 이때는 우리가 구조적 성장이라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지만 지금은 화재까지 퍼다나려면서 계속 악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보 아니냐? 희망 고문 좀 그만해라. 맞아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저는 요거에 한 번 더 떨어졌는데 화재 얘기가 나오는데도 추가적인 급락을 안 하는데 기다려서 이 위에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반도체 반등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팔고 반도체로 이동을 못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반도체가 올랐습니다. 반도체 반등한다고 했어요.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나는 기다립니다. 왜? 나는 50에서 55만 원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런 악재가 나오는데 바닥에서 버틴다? 는 거는 반도체가 조정 나올 때, 자 보세요. 하이닉스가 이미 이렇게 떨어질 때 에코프로가 폭락을 했나요? 안 했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조정나서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2차전은 버티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LG화학을 지금 매도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 정도 떨어졌는데 이게 기회가 아니다? 얘가 만약에 급등을 해서 막 왕창 이렇게 오르고 다시 떨어지는 거면은 그럴 수 있어요. LG화학이든 에코프로든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든 급등을 해가지고 막 다시 위로 거래 터지고 내려오는 거면 그럴 수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도 포스코 퓨처엠도 급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포스코 DX도 여기서 급등을 해서 한번 대량 거래 나오면 한번 급등 20% 30%도 갈 수 있는데 지금 23,000원 찍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27,000원 찍고 24,000원 찍고 올라오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급등을 한 다음에 다시 거래 터지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게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거래가 터진 다음에 내려올 경우에는 우리가 손절하는 물량이 왕창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이닉스를 어느 위치에서 크게 걸렸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또 가는 줄 알고 한번 8월 1일 날 질렀다가 봉변을 딱 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마진콜 딱 때리고 반도체 반등 들어가니까 단기 반토막 많이 난 반도체가 반등이 들어간 것 뿐입니다. 그럼 지수 조정하는데 반도체 떨어질 때 2차전지 폭락한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저평가 영역에 있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 배터리 악재가 있고 자회사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이런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홀딩스가 이 위치에 있으면 지금 횡보만 때려줘도 다행입니다. 원래 에코프로처럼 바로 갈 수 있었는데 화재가 나면서 약간 주춤하는 것 뿐이에요. 하종 가는 거 아닙니다. 다른 데로 옮기지도 못해요. 2차 전지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동차가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건설주가 좋다고 생각하고 다 틀려요. 내가 좋아하는 종목은. 그쵸? 내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호재가 나왔죠. 에코프로도 호재가 나왔잖아요. 이동채 회장님이 사면이 됐잖아요. 오너 리스크에 대한 이런 부재 리스크가 해소가 됐죠. 그래서 지금 나서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그래도 6천억을 포기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6천억이라는 돈을 포기할 수 있나요? 응? 그러니까 여기는 내년에 양상 목표로 하는 게 전구체 공장이에요. 설비 증설해갖고 고객사 확보도 좀 하고 전방 수요가 둔화가 됐죠. 리튬 가격 떨어졌고 양극재 판매 가격 하락폭 커요. 판가가 안정화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화재에 대한 부분들 반영됐고 그것도 호재 때문에 엔캠이 급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의 위치 현재 나오는 실적이 이렇게 적자가 나도 오르는 애 엔캠, 중앙 첨단 소재 이런 애들은 지금 나오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 너무 올라있다. 이런 식으로 중앙 첨단 소재처럼 올라있는 게 AI 반도체 쪽이에요. 매출도 안 나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조심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우리가 투자액 늘리고 있거든요. 여기도. 응? 여기서 왜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나요? 누가 파나요? 이 가격에? 작정하고 내가 밀 수 있어요. 그거 못 민다는 거예요. 워낙 바닥이라서. 왜? 성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설비 투자 규모도 굉장히 늘은 데가 삼성 SDI입니다. 폴란드 신규 공장 해 유일하게 미국 그 첨단 제조 공장에 그 상반기 영업이익 흑자를 냈죠. 세액공제 적용 안 해도. 그렇죠? 미국 전력업체 투자도 했죠. 헝가리에 이어서 폴란드까지 유럽 시장 우리가 생산기지 생겨났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런 차트 아닌 게 거의 없어요. 이런 차트에서 급등을 한 게 코로나 관련주 몇 개 급등하고 천천히 나머지 종목들은 자율 반등으로 21선만 오면은 나중에 갈 수가 있습니다. 횡보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거 간다고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거 기다리면 되는 거여서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반대초가 반도체 반등했는데 반도체 반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또 조정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버티다가 조정 나오면은 그때 2차전지 많이 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반도체로 내가 교체를 어차피 안 할 건데 반도체를 내가 현금이 있어서 오늘 지르고 싶으면 반도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차전지를 새로 딱 샀는데 2차전지가 급등이 안 들어가니까 2차전지주를 괜히 샀대느냐 하면서 또 2차전지 화재 얘기하는 분들 손절치고 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오늘 강의의 핵심이. 자, 이해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핵심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세요. 정말 이제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내가 이 종목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원칙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이 깨지지 않았는데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막 매도해라 막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많이 올랐다 떨어지는 거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다 어떤 특정 종목만 그러면 이해가 돼요. 하지만 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V자로 회복하는 종목 중에 자동차주 현대모비스, 그쵸? 요런 애들 자동으로 회복하는 거, 현대공업, DY 자동 회복하고 있죠. MS오토텍, 성우하이텍 요런 자동 회복 월요일날 따로 회복 나오고 있죠. 거기에 이런 종목은 다 에이스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명신산업도 마찬가지. 자동으로 이렇게 회복하면 돼. 왜 이렇게 거래량 없이 21선까지 오느냐? 파는 사람이 없어요. 저평가고 뭐 이런 종목이 한두 개예요. 다 저평가인데. 다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은 이슈가 없어도 자동으로 횡보해서 자리 잡고 있으면 나중에 이슈 5만원 거 나오면 한 번에 급등 들어갑니다. 이런 애들은 다 저평가로. 근데 먼저 급등하는 거는 이슈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코로나 관련주가 요번에 아마 붙은 거예요. 건설주 이슈 있죠.
어때요? 얘는 왼쪽 날개에서 원전 수주로 급등이 들어갔죠. 팀 코리아 참여 원전 대박 났죠. 그쵸? 해외 수주 너무 잘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국내 재개발 재건축 알짜 개포부터 해가지고 한남 뭐 다 지금 하고 있죠. 그쵸? 해외 수주 달성하고 있죠. 부동산 PF 문제 없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허용해주면은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건설사는 재개발 재건축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수십 배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이렇게 왕창 오른 게 재개발 재건축 올라갈 때 2000년대 초반에 올랐죠. 수주도 잘 되고 실적 좋고 반포 재건축부터 너무 많잖아요. 해외 매출 너무 베트남까지 해갖고 신도시 개발 사업에 리비아 재건 사업,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에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막 쳐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야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땅을 러시아에서 일부 내줄 거 아니에요. 휴전협상 할 때 핵은 못 쏜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런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 같은 미친 저평가 종목이 있는 거예요. 미친 저평가. 근데 요것도 자동으로 지금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떨어질 때 거래가 쓰고 21선 내려오고 대우건설은 그보다 먼저 이번에 월요일날 떨어진 거 회복을 해버렸죠. 이건 뭐예요? 그리고 왼쪽을 보니까 오른 게 없죠. 바닥 스타트 들어가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재건이든 뭐든 붙어가지고 한 번에 급등을 해서 120 월선으로 갑니다. 6천에서 7천 사이가 먼저 도달이 되고 나서 금리나 최대 수혜주가 건설입니다. 재건하고. 그래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뭐 DLENC, GS건설이 언제가 최대 악전지 생각. 우리 많은 분들이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GS건설이 건물 무너졌을 때가 최저점이에요. 거의.잖아요. 다 올랐잖아요.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먹었잖아요. 이때 그 GS건설도. 그러니까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2차전지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재건주 뭐 있어요? DY, 파워, 그리고 우리 뭐 보면은 한미글로벌 여기 떨어진 거 회복 자동으로 들어가고 있죠. 대창단조 다 미친듯이 실적 좋은 기업들이에요. 근데 재건 이슈까지 붙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런 애들 다 갑니다. 대주주가 지분도 늘리고. DY 파워 갖고 있는 DY가 또 대주주 지분 늘리는 데죠. 대창단조도 그렇고. CJ 우리 리오프닝 관련주 대한항공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진에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에어는 아직 회복 못했지만 대한항공 요만큼 회복했죠. 떨어진 거. 그쵸? 억지로 이미 이렇게 안 떨어진 게 어딨어요. 왼쪽 날개에서 이미 떨어졌는데 여기서 한번 더 떨어진 거 자동으로 21선 가고 있잖아요. 강원랜드, 이마트 이런 애들도 요거 떨어진 거 회복을 시도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좋은 차트를 만들고 있는 건 CJ CGV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영업이익도 너무 좋았죠. 영업이익도 좋았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올리브 네트워크스 신규 편입에 대해서 대주주 지분 늘려놨고 적자예요. 순이익이 아직. 근데 부채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기관들이 제일 많이 물려있는 게 12,000원, 14,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콘텐츠도 개선이 되고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문제가 됐던 미국 법인도 철수한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차트가 이미 만들어졌고 외국인이 지금 매수세를 늘리고 있죠. 그러면 요거를 또 짤짤이로 볼 게 아니라 적어도 이 4,670원 대비했을 때 2배 가까이가 오르는 상황까지는 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그리고 유증을 받은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시가총액이 원래 시총이 5천억이면 5천억 유증하고 올리브 네트워크는 어차피 잠겨 있으니까 수천억이 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1조 유증이니 뭐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끝났고 부채 줄어들었고 CJ CGV 연차트를 보면은 이게 가격이 예전에는 이게 그 14만원 1,000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유상증자 뭐 이런 거 하면서 가격이 바뀌었죠. 예전 고점이 9만원, 89,000원으로.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은 예전 따지면 만원인 거예요. 근데 이 가격에서 연차트로 지금 밑에서 올라가는 올해 올라있고 5%나 월봉으로 봤을 땐 거래량이 증가하는 양봉을 때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쵸? 거래량 증가 양봉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요런 흐름에서 대박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안 올라도 이렇게 확 오른 다음에 또 조정 나오고 오르고 해서 이거는 쭉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 종목이죠.
CJ, CGV는. 대우건설도 그렇고. 이해되셨죠? 2차전지도 그렇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탑10 종목은 제가 라이브 때 좀 더 자세하게 할게요. 마지막 종목으로 시간 너무 오래 오늘 강의를 많이 해서 LVMC 홀딩스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어떤가요? 이미 월요일날 떨어진 거 다 회복하지 않았나요? 이미 바닥에서 거래량이 없는데 한 번 더 떨어졌어요. 8월 5일날. 그거 떨어진 거 다 회복했잖아요. 이번 달에 LVMC 오르고 있습니다. 3%.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 위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르느냐 내려가느냐는 뭘로 판단되죠? 주가가 오르려면 바닥에서 급등이 들어가려면 이슈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거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강의하는데 신규 내용도 있는데 이제 핵심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거 보시면은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제가 뭐 4일 전에 올린 영상, 그 전에 올린 영상, 그 전에 올린 영상 보면은 그리고 LVMC 유튜브 가고 매일경제 채널A 방송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쇼핑몰 오픈, 이마트, 그리고 KR모터스 매각, 그리고 LVMC 3년 동안의 대주주가 1000억 매수한 거 전환사채랑 유증 참여해서,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LVMC 그 지금 최대 주주의 인도차이나뱅크 주식 전환 안 된 거 1,900원짜리 주식 전환 하게 되면 지분 50% 넘어갑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뭐라 그랬죠? LVMC는 턴어라운드 기업이죠. 이거 매우 안전해요. 부채가 60%밖에 안 되고 자산 7천억입니다. 대주주 지분 매우 높고, 그리고 흑자 전환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도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이마트 신세계랑 계약했잖아요. 라오스에 편의점 2,000개 늘리고, 그리고 공개 못하는 대기업도 있고, KR 매각에, 그리고 카카오톡 개발하고 있고, 동구바이오 제약과 협업도 있고, 이제 라오스에 이제 동구바이오 제약이 그 제네릭 의약품 공장 설립하는데 지분 5대5로 들어가 있어요. 몽골 쪽에 진출하는 거. 그런 거 다 LVMC 5대5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실적도 좋아지고 금리 인하하게 되고 라오스하고 한국과의 교류는 역대 최대. 한국에서 라오스 가는 분들 증가 여행 1위, 증가 1위가 라오스예요. 그 라오스에 철도 깔아주고 고속도로 깔아주고 하는 게 한국 대기업이에요. 그리고 베트남 직항 연결됐고 태국 연결됐고 고속철도, 중국하고 고속철도 연결돼갖고 라오스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유통 쪽 그리고 교통 거기를 장악한 데가 LVMC니까 대기업들 문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데만 해도 현대차, 기아차, 동구바이오, 제약, 이마트, 신세계,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데 아니에요. 응? 쌍용차 다 이런.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는 뭐죠? 여기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면 연차트로 봤을 때 LVMC는 지금 2.77% 하락인데 요번에 이렇게 안 된 종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을 빠르게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좋은 얘기가 앞으로 나올 것 같으면 급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전고점을 사실 저는 목표로 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이게 시가총액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예전에 이제 최고점일 때 이때 현대차, 기아차 딱 하나 했었는데 그때 안 했던 사업을 지금 20개 이상 하는데 전부 다 잘 되고 있거든요. 베트남도 트럭 2등하고 캄보디아, 미얀마 현대차 독점에다가 그런 거 다 뺀 거 아니에요. 지금 신사업 하는 거 이마트하고 지금 신세계 이런 것들. 그쵸? 그러니까 옛날 시초 1종 7천억이었는데 유무상증을 했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났다 할지라도 시총 1조까지는 가야 되는 게 월봉 120월선 급등으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종목들 정말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같은 경우는 다 팩트에 근거하고 없는 내용 지어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찾아갖고 발품 팔아갖고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라오스 쪽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도 너무 많고 LVMC가 라오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앞으로 오를 이슈가 많은지 떨어질 이슈가 많은지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종목의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지만 딱 보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푸켓하고 태국도 진출하는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까지 진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위로 대량 거래 장대봉으로 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세금은 20% 내고 대기업들이 이렇게 참여하는데 인도차이나 뱅크 지분이 만약에 블럭들이 대기업에 된다. 만약에 지금 인도차이나 뱅크 지분이 주식 전환 안 된 게 10%가 있지만 이미 KB금융하고도 KB캐피탈하고도 LVMC가 KB국민카드가 라오스 KB 코라오 리싱에 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기업이 지금 몇 개 참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도차이나뱅크가 주식 전환 된 게 대기업으로 지분이 넘어가면은 정말 많이 오른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게 LVMC가 하는 기업들은 다 대기업이에요. 현대차, 기아차도 지금 라오스마트 모빌리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요거 있잖아요. 라오스의 CJ 대한통운, 라오스의 요거 택시, 요거 익스프레스, CJ 대한통운, 이마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마트 2,000개를 늘리고 이 택시 전기 뚝뚝이 이게 전기차 충전소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대박이 지금 나고 있기 때문에 태국까지 진출하는 거고 코코노사일로 지분에 현대차, 기아차 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LVMC 합자법인 LSM에서 카카오톡을 최초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모멘텀이 되고 쇼핑몰 오픈하면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 다 참여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분 매각이 만약에 될 경우에는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갈 수 있다고 봐요. LVMC가.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7,000원에서 24만원 갔나요? 시총이 예전에 왜 이게 막 6, 7조 갔나요? 삼성전자 지분 조금 들어가서 그래요. 매출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그쵸? 삼성전자 지분 14%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유독 LVMC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라오스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그 안에 먹거리, 유통, K푸드, K패션,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이런 쪽이 다 참여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KR모터스 매각이 되게 되면 더 이상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각 관련주이면서 뭐 광산도 준비한다 그러고 대기업들 다 참여하니까 지금 사실 2,455원은 어이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는 앞으로 회사가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현재 보면은 오를 땐 또 굉장히 많이 오르는 회사고 월봉상으로 지금 120월선 급등이 안 들어갔어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위로 갈 이유가 지금 제가 다 설명을 드린 내용에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완벽하죠? 그래서 영상을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꼭 LVMC는 LVMC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LVMC 유튜브 가시면은 여기에 라오스마트 모빌리티, 이마트 얘기 또 그 매일경제 채널A 특집 방송, 라오스 세금이 20%, 라오스 국무총리 장관, 캄보디아, 베트남 골프장, 라오스 자체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요. 시장까지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마트하고 신세계까지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될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럴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 강의 어땠나요? 영상 시청하시면 지금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라이브 할 때도 제가 순수 무료 방송할 때는 아무것도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대신 많은 분들 제가 너무 보고 싶거든요. 라이브 때도 음악 들으면서 또 제가 2시간 강의할 거고 많은 분들 수고했다. 오늘 강의 도움 되셨으면은 정말 도움 된다. 지금 마이너스여도 지금 손실이어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다 이유가 있고 지금 모든 종목이 그렇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 내가 여기서 이동을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다른 종목 올라서 흔들리지 말자는 거고 그 이유를 오늘 설명드렸어요. 2번, 3번 시청해 주시고 정말 도움된다. 따뜻한 댓글과 함께 구독, 좋아요, 엄지,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